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통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통일부, 물론 통일부가 그런 걸 먼저 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가려내기 위해서 예산 2억 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이런 황당한 기사를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이 예산은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 편성, 그 예산안에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끼워 넣은 겁니다. 2억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는 이제 그때 가서야 가짜뉴스 판별 기준 방식 등을 전문가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 규모가 2억 원이라서 상대적으로 뭐 적은 금액이면 뭐 어떻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북한 관련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 북한 관련 정보는 소위 말하는 대북 소식통에 의해서 이렇게 언론에 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대북 소식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정보기관 근무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 관련 민간 교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중국하고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무역 활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탈북자 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칭인데 신분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대북 소식통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시켜가지고 북한 관련 기사를 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이 흘리는 정보의 진위를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 관련 기사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해당 정보원 과거부터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면 이 해당 정보원이 했던 말이 해당 소식통이 했던 말이 그 전에 또 보면은 다 맞았더라 신뢰할 만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냥 이런저런 어떤 사소한 얘기가 아니라 북한 노동당 독재정권 김정은 독재정권과 관련된 중대 사안일 경우에는 아니 이거 당연히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보도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가서 틀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걸 정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를 가짜 뉴스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국가정보원에다 확인을 요청합니까? 국가정보원이 그 확인을 해줄 수도 없고 왜냐? 확인을 해준다고 한다면 국가정보원은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해당 정보원이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이 국가정보원 자체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100% 팩트입니까? 사실입니까?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도 틀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판별하고 평가하고 이걸 가려내고 할 수 있는 사람, 기관이 없다 그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미국도 못합니다.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다만 그거를 갖다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수단은 시간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네? 맞았네? 아니면 틀렸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한 달 뒤쯤인가 김정은이가 현지 지도를 하는 사진이 물론 그 사진이 또 언제 찍혔느냐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았지만 그리고 김정은이가 카케무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김정은이가 공개 석상에 나왔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죽지는 않았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온 김정은 상황서는 그냥 그건 가짜 뉴스였구나 거짓이었구나 근거가 없는 거였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로지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대체 어떤 식으로 이 가짜 뉴스를 확인하겠다 가려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아무도 없고 국가정보원도 할 수 없는 일을 통일부가 2억 원을 들여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일부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폐쇄적인 북한 체제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주요 정보 이런 것들 갖다 대북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거 갖다가 통일부가 가려낼 수가 있습니까? 이 해당 사업 자체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의 자유 이걸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추진 취지가 여러분들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가려낼 수도 없지만 가려낸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 국익에 부합합니까? 우리 국리민복에 부합합니까? 글쎄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러면 뭡니까?
북한 독재 정권에는 이익이 됩니까? 예,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북한 독재 정권은 뭡니까?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이 규정, 이 조항에 의해서 이 우리 영토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 여기에 이익에 부합할 뿐이다 그겁니다. 이 사업을 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북한 독재 정권의 이로울 뿐 우리 국익에는 전혀 이롭지 않고 그 실효성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판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많다. 비판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가려내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보다는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어떤 보도 통제 내지는 검열 지침을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의 통상적인 보도 활동 자체를 갖다가 제약하거나 아니면 북한 독재 정권의 불법성, 잔악성, 북한 인권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갖다 알리고 이를 외면하는 이 현 정권의 무책임 이런 걸 비판하는 언론 매체의 활동 자체를 규제하려는 목적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지네들이 가짜뉴스로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겠다?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뒤에는 사후 그 규제, 지침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결국에는 북한의 비판적인 언론 매체의 입을 닫게 하겠다.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게 정말 통일부가 말 그대로 통일부입니까? 아니면 김정은 선전부입니까? 정말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통일부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주목하고 가장 주시해야 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 사람 입만 보고 있으면 된다. 이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김정은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김정은이가 핵 포기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은이는 핵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줄곧 김정은이가 핵 포기 의사가 있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의 핵 폐기 의지를 갖다가 선전, 옹호, 대변하고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김정은이는 자기 입으로 핵 폐기를 얘기한 적도 없고, 심지어 올해 초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당 대회에서는 핵이란 말을 36번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술핵 개발을 지시를 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을 지시를 했습니다. SLBM, ICBM, 이게 군사 사열할 때 맨날 이게 동원하고 그랬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쏘고, 이스칸데르 막 발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누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선전했던 그 김정은이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이가 마치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정은이가 얘기한 조선반도 비핵화, 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건 사실상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한미동맹 해체하고 한반도에서 미군 떠나라, 남한 적화 무기는 해라, 이거와 다름없는 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마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VID, 불가역적인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식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을 향해서 위원장 거리면서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언제 분명히 했습니까?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 또 김정은을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그렇게 김정은을 옹호했던 사람.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사실 여부를 기자들이 계속 묻자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일축했던 사람. 북한의 비핵화가 CVID를 뜻하는 것이냐라고 또 묻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내가 거듭 말했기 때문에 나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또 거부했던 사람.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대체 뭔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대체 뭐냐, CVID냐 뭐냐, 조선반도 비핵화냐,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사람. 그리고 또 해가 바뀌어서는 이 조선반도 비핵화가 마치 김정은이가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을 때 그게 마치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CVID라고 또 주장했던 사람. 그런데 그때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얼마 뒤에 경질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 한 번 꺼낸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이 종전선언을 마치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임기 말까지 줄기차게 종전선언만 외쳐대고 있는 사람. 어떻게든 자기 임기 안에 그 대못을 한번 박아보려고 그렇게 매진하고 있는 사람. 우리 정부 들어서 평화가 성큼 들어섰다고 그렇게 자화자찬 가짜 뉴스를 주장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통일부는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얘기할 때, 모니터링을 할 때 이 사람의 입만 주시를 하고 있으면 된다. 이 사람의 주장만 진위 여부를 파악하면 된다. 이런 어떤 조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